안녕하세요. 깨끗하고 따뜻하고 투명한 기업 만들기 프로젝트 경제와 놀자 깨타투 박지은입니다. 우리 예전에 수소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한때 수소가 되게 수소 사회로 간다, 수소 경제가 도래한다고 해서 수소 관련주들의 주가도 되게 좋았고, 물론 지금도 수소 관련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조금 한 1, 2년 정도는 조금 그런 추세들이 주춤했던 것 같아요. 배터리 관련주들이 많이 이제 좀 호응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좀 수소가 밀려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보였고, 특히 이제 차량용에 들어가는 이제 수소, 그러니까 원래는 현대차가 넥소를 내놓으면서 운송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좀 많이 떴었는데, 그것도 조금 이제 수소차에 대한 속도 조절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소외를 받은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수소 관련해 가지고 다시 올해 조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청정 수소 입찰 제도가 시작되는데요. 올해 6월, 빠르면 5월 말 정도에 이제 입찰이 시작돼서 9월 정도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청정 발전은 어떤 거냐면, 현재 우리가 석탄이나 LNG를 통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탄소 감축에서 한 40% 정도를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이뤄내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수소 그리고 암모니아 이 두 가지가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하나 임팩트에서는 지금 그 암모니아 혼소를 하는 방식을 좀 실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석탄에 100을 넣어서 돌렸던 발전소라면 그 비중을 조금씩 낮추고 대신 암모니아를 이렇게 높이면서 탄소를 이렇게 줄여가는 그런 방식인데요. 현재 많은 국가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청정 수소 입찰이라는 건 이제 수소를 가지고 발전을 하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라고 생각하면 사실 뭐 운송용에 쓰이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더 큰 시장인 이제 수소 발전 시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청정 수소 발전 입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상반기 말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일단 처음 개설되는 물량만 6,500기가와트십니다. 이게 그 발전 설비 용량 기준으로는 1.3기가와트 정도네요. 1.3기가와트면 보통 우리가 원자력을 한 1기가로 보니까 1.5기가 이렇게 보니까 그 정도에 상응하는 그런 물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 들어갈 수 있냐? 이 청정 수소 입찰에는 발전 사업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발전 사업자의 그거를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상태고요. 계약 기간은 이제 건설하는 데 시간이 좀 드니까 건설 기간 30년에 15년 운영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찰은 가격으로 되는데 고정비가 필요할 테고, 당연히 연료가 들어가니까 연료비가 필요할 테고, 해서 이 가격을 가장 적게 써내는 쪽이 그 입찰 물량을 가져가는 시기겠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건 청정 수소 시장이기 때문에 이 수소가 청정하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LNG를 가지고 게즈를 통해서 하는 뭐 블루 수소라든지, 아니면 진짜 뭐 수전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그린 수소라든지 이런 수소가 있어야 되고요. 청정 수소 인증이라는 제도가 이제 생겼어요, 올해부터. 그래서 이 청정 수소 인증을 받은 발전원을 가지고 그런 연료를 가지고 이제 하겠다라는 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업계가 어디가 있냐면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이 발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터빈, 가스 터빈을 할 수도 있고 석탄 발전소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데들이 있을 테고요. 지금 연료 전지를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퓨얼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수소 발전 시장이 작년부터 열렸는데 거기서 거의 한 물량의 60-70%를 따내가지고 뭐 승자다라고 했었죠. 근데 뭐 사실 지금까지 주가는 조금 뭐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지금 산업부에서 2024년 수소업계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거기에는 두산 퓨얼스에도 당연히 참석을 했고요. 롯데케미칼 그리고 SKENS 이런 업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아시겠지만 SKENS는 우리나라에서 수소 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죠. SKENS는 그 에카 플랜트도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한 4월 말이 되면 될 거라고 하는데, 아마 규모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부생수소를 기반으로 해서 핵가수소를 만드는 거긴 한데, 어쨌든 핵가수소가 돼야 이게 대용량으로 움직이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런 핵가수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설비를 갖추는 거, 갖춰보는 거, 그리고 그걸 엔지니어링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수소의 쓰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될 거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발전이 아니겠냐. 발전하는데 들어가는 수소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냐. 암모니아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 수소가 나냐. 암모니아가 나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또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어쨌든 수소를 어디선가 조달을 해와야 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그 조달처는 뭐 호주가 될 수도 있고 남미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아마 입찰 시장이 딱 열리고 나면 어떤 식으로 그 회사들, 각각의 회사들이 이 공급망을 짰는지가 나올 거예요. 뉴스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렇게 될 텐데 지금 그런 작업들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입찰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싼 가격에 들어올 수 있는 암모니아 거래선을 만들 텐데 수소 거래선을 만들 텐데 이 거래선이 어디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청정 발전 시장은 사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팔 수 있는 수소를 팔 수 있는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청정수소 인증이라는 것도 우리나라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약간 표준을 조금 선점한다 이런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처럼 뭐 없는 국가라서 해외에서 많이 이제 들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 좀 손을 잡고 이런 걸 표준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도 이제 정부의 방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이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이 발전 사업을 하는 업체들의 이익도 중요하고 그 업체들의 주가도 물론 되게 좋을 수 있겠다. 만약에 잘 되면. 그리고 9월이 되면 분명히 이게 옥석가리개가 딱 되면서 어떤 업체들이 경쟁력이 있는지 어떤 업체들이 그 프로젝트의 어떤 구조를 잘 짰는지가 나올 텐데요. 그러면 이 업체가 경쟁력 있게 이 발전, 혼소 발전 혹은 전소 발전 시장을 먹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겠죠. 그러면 물론 실적에도 반영이 되고 그런 것들 기술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좋을 수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어쨌든 암모니아를 들고 와야 되잖아요, 누군가한테. 그래서 암모니아를 움직이는, 그러니까 암모니아 캐리어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정 수소 발전, 그러니까 수소 발전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미국에서도 하고 있고요, 독일에서도 하고 있고, 일본도 하고 싶어하고 모든 나라들이 다 석탄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그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발전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저 발전원이 될 수가 없는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수소를 넣기만 하면 급전 지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 수소에 대한 수소 발전에 대한 니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미국 내에서는 아마 그 암모니아 조달이 미국 내에서 다 가능할 것 같고요. 그게 아닌 뭐 유럽에서도 막 가능한 나라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나라들이 있을 텐데 이 물동량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해도 이미 그 암모니아 캐리어, 암모니아 운반선이 아주 많이 발주가 됐고요. 작년에만 21척의 암모니아 대형 운반선이 발주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한 10척의 대형 가스 운반선이 발주가 됐는데 그중에 한 6척 정도는 암모니아 운반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이제 추진선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는 그거보다 더 많은 이제 지금 작년에 나왔던 물량보다 더 많은 암모니아 이제 운반선들이 발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암모니아 운반선을 만들 수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조선사겠죠. 조선사들이 거기에 모멘텀을 좀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암모니아 운반선 관련해 가지고 가장 경쟁력이 있는 회사로 꼽히는 게 HD 한국조선해양 으로 꼽히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재밌는 게 어디서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로 주셨는데 그 캐리어 있잖아요. 안에 어차피 운반을 하려면 들어가는 게 탱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탱크는 또 다른 회사에서 만드는 회사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회사가 세운중공업이라고 해서 그런 업체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자재 업체들이 조금 이
청정 수소 발전 시장에 좀 숨겨진 모멘텀을 받는 회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청정 수소 발전 시장이 지금 막 개화하는 시장이고 우리나라가 처음,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처음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6월에 입찰이 시작되고 9월에 결과가 딱 나올 때 이 그림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 것인가, 경쟁력을 어딜 봐야 되는 것인가가 그런 새로운 소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ESG 깨끗하고 뭐 따뜻하고 뭐 투명한 기업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제가 ESG를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 ESG라는 게 어떤 규제로 많이 작용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으로 많이 또 인식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나름 과정에서, 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이렇게 신사업을 통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ESG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봤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6월 이제 공고가 나오고 나면 그 3개월 동안 많이 뉴스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떤 그 공급망 가운데서 어떤 업체들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옥석 가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스터디가 되며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박진희였습니다.